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제3세계 빈민국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경제정책 실패의 최종 보스, 2배, 5배, 10배로 물가가 뛰는 초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나타날 조짐이 있다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취임하고 이 정권이 미국 말아먹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는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큰일 났습니다. 일단 간단히 1년 전 물가와 현재의 물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상무부 공식 통계입니다. 2020년 9월과 2021년 9월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원래 공식 통계는 한 달 늦게 나오는 만큼 지금 말씀해드리는 자료가 가장 최신 공식 자료입니다. 가스값,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휘발유 가격이죠. 1년 만에 42.1% 올랐습니다. 전기와 LNG 등을 포함한 기타 에너지 가격은 24.8% 올랐고요. 중고차 가격 24.4% 올랐고 식료품, 품목에 따라 변동이 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4.6% 올랐습니다. 의류 가격도 3.4% 올랐고 각종 교통 운임료도 4.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한 달 전,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말하는 물류 대란, 서플라이 체인 붕괴가 있기 전입니다. 10월 물가 변동 수치가 나오면 파장이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 중에 식료품 가격 4.4% 올랐다는 것은 솔직히 평균적인 얘기고요. 고기값은 50% 이상, 계란도 30-40%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이제 생삼겹살은 사 먹기 부담되고 냉동 삼겹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민들은 베이컨, 미국식 삼겹살인 베이컨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서 안달입니다. 정부는 코땡땡으로 돼지들이 지난해 수십만 마리가 폐사돼 돼지가 모자라 이 사달이 났다는 식으로 풀이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돼지들 옮기는 트럭 운송료가 높아지고요. 사료값 오르고 결국 바이든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먹거리 가격도 오른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민들 수십 년 만에 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젠 장보기가 겁이 납니다. 장보기가 겁나는 것도 문제지만 장볼 거리도 동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제가 지난주에 코스코에 갔는데 그 흔한 휴지가 없었습니다. 가격도 평소에 그냥 코스코니까 좀 싸겠지 했는데 막상 300불어치 장을 봤는데 몇 달 전만 해도 300불어치 장을 보면 카트가 어느 정도 찼었거든요. 이제는 반도 안 찾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가스값도 문제입니다. 전기차 산 사람들은 거봐 내가 뭘 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1000 돌파한 이유 다 기름값 올라서인 거 아시죠? 기름 넣기가 겁나고요. 장거리 여행, 장거리 나들이 이제 절대 안 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허리띠 졸라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미국 경제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물류 대란에 물가 상승이 겹쳐 미국 경제가 특히 소비자 실물 경제가 삼각 파도를 만나는 형국입니다. IMF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 예측을 기존 7%에서 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투자은행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6.4%로 책정했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월에 6% 낮췄고 9월 5.7%에 이어 지난 10월 10일 5.6%로 더 떨어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경제 성장 관심도 별로 없고요. 미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바이든이나 민주당 자기네들 정책 실패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런 일이 터졌으면 100만 명 워싱턴에 집결하고 흑인들 폭동하고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해야 한다고 쌩 난리를 피웠을 사안인데요. 언론은 그냥 물가가 올라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기사 내보내고 내년에는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같은 전망 기사. 그러니까 현실을 호도하고 미래를 장밋빛으로 포장하는 기사들만 내보내고 있는 거죠. 언론이 이 지경인데 위정자들이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한다는 일이 버지니아 선거 승리해보겠다고 용쓰고 있고 바이러스 그 얘기뿐입니다. 이런데도 바이든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시민들 이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인플레 원인이 뭔가? 우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90, 다 바이러스 탓으로 돌립니다. 경제가 위축됐다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고 못했던 여행, 리벤지 여행하면서 경제가 팡팡 돌아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 하는데 이게 바이든 정부가 설파하는 공식적인 물가 급등 원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학자들이 작년부터 난리를 치면서 뜯어 말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바이든에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요. 대통령이 바이러스 사태 터지고 곧바로 그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안에 서명했었습니다. 이걸로 개인에게 1,200달러가 지급됐고요. 실업급여 프로그램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 실시돼 미국 경제에 숨을 불어넣었었는데요. 이게 모자르다고 판단돼 12월에 또 한 번 경기 부양책을 실시합니다. 규모는 9천억 달러였습니다. 대통령이 푼 돈이 3조 달러대였습니다. 이 부양책은 모든 경제학자들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실시됐고 실제로 미국 경제의 파국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이를 꼬이게 만들었죠. 이미 3조 달러가 풀렸는데 취임하자마자 1조 9천억 달러를 또다시 푼 겁니다. 경기 부양안이라고 미국의 근간을 재건하고 미국민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겠다고 잔뜩 포장했는데요. 경제학자들이 이때부터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5조 원이 아니고 5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5천조, 1년 만에 이 돈이 미국 안에 풀린 건데요. 한 해 미국 예산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인데 약 4년치 예산이 그냥 시장에 풀린 겁니다. 거시 경제학자들은 뒤집어질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아주 경제에는 아무런 감이 없는지 몇 달후 또 돈을 풀자고 나섭니다. 5월에 2022년 회계연도 예산 포함 6조 달러를 승인해 달라고 한 겁니다. 1조 5천억 달러 예산은 그렇다 치고 좌파 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한 미국 가족 계획과 인프라 예산인 미국 일자리 계획에 4조 5천억 달러를 쓰겠다. 이건 다 피폐된 미국을 재건하고 최첨단화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경제학자들 다 뒷목 잡고 쓰러질 노릇이었습니다. 공화당은 난리를 피웠는데 쪽수로 밀어붙여서 일부 통과됐고 그나마 민주당 내의 공화당 의원 조 맨친 의원이 버텨주면서 그 규모가 절반 정도는 줄어들고 있지만요. 어쨌든 포인트는 2년 새 현재까지 무려 10조 달러, 1경원이라는 돈이 미국 시장에 깔린 겁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돈이 다 어딨냐고요? 미국민들 1,000불, 2,000불씩 받고 실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받아가고 나머지는 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원자재 투기 시장 등에 몽땅 투입됐다고 봐도 됩니다. 물가 급등의 기미는 그렇게 과열된 원자재 값에서 시작됐죠. 달러가 넘쳐나니까 원유 가격 오르고 목재, 철, 구리, 기타 등등 자원 가격이 오릅니다. 아시죠? 뜨거운 물에 넣으면 난리를 치고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서서히 끓어가는 물에는 개구리가 스스로 쪄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스값 오르고 물가 올라도 일단 구호금이나 실업기금으로 주머니 사정 나아진 서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요. 지난 5월쯤부터 서민들은 난리. 하이테크 잡이나 연봉 올라가서 경제 사정 나아져 있는 중상층이나 젊은 중산층 국민들은 조금 걱정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공포와 충격이 미국 경제에 엄습할 겁니다. 절대 침몰할 리 없다고 자만하던 미국 경제, 0% 금리가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만 죽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다른 나라들은 감기 걸리듯 이번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는 초토화되는 거죠. 전쟁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거지 깽깽이 국가가 됐어도 0.001%의 초재벌들은 왕처럼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 경제가 망해도 세계 경제가 무너져도 0.001%의 그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라고 오히려 이득 볼 방법 이미 연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래로부터의 변혁,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 오늘 또 되뇌이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부탁드리고 어젯밤에
이곳 지역에서는 가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화창한 햇살과 함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강아지가 따뜻한 햇살 속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바람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바람 소리가 좀 스산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모두들 시청자 여러분도 저도 기운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